뱃살을 빼겠다고 혹은 혈당을 낮추겠다고 아침마다 맹물을 벌컥벌컥 드시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 물은 당신의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세포를 더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안 빠지고 영양제가 소용없는 진짜 이유. 바로 당신의 세포가 노화되어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주방에 있는 이 하얀 가루 한 꼬집이면 돌처럼 굳은 당신의 세포를 다시 아기 피부처럼 말랑말랑하게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허리 둘레가 줄어들고 치솟던 혈당이 잡히는 기적의 소금물 황금 비율.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포의 건강과 대사 질환을 연구하는 예방의학 박사 김서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살을 빼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생명 연장의 비밀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아침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지고 노폐물이 빠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하루에 물을 2리터씩 억지로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부는 푸석하고 뱃살은 늘어지며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몸이 단순한 물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신 그 맑은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혈관을 돌다가 세포문 앞까지는 도달했어도 정작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 밖에는 물이 넘쳐나서 몸이 퉁퉁 붓고 부종이 생기는데 정작 세포 안은 물이 없어서 쪼그라들고 말라 비틀어지는 이른바 세포 탈수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살이 찌고 혈당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며 원인 모를 염증에 시달리게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조 개의 세포는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풍선과 같습니다. 건강한 세포는 물이 가득 차 있어서 탱탱하고 탄력이 넘치지만 노화된 세포는 수분이 빠져나가 쭈글쭈글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마치 갓단 싱싱한 포도와 바짝 마른 건포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런데 세포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힘, 즉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나트륨, 우리가 흔히 소금이라고 부르는 미네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염식이 건강의 정답이라고 오해하고 계시지만 극단적인 저염식과 과도한 맹물 섭취는 오히려 세포를 죽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세포막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발전소가 존재합니다. 이 펌프는 세포 안팎의 미네랄 농도 차이를 이용해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노폐물을 뱉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체내 염분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이 펌프가 작동을 멈춰버리고 맙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장난감처럼 세포가 기능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때 아무리 좋은 영양제나 비싼 보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집 앞까지 왔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다면 물건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넘쳐나도 세포가 그 당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혈당 수치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게 되고 갈 곳 잃은 당분은 결국 복부 내장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세포 내 수분 흡수율을 높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바로 혈액의 농도와 가장 유사한 따뜻한 소금물을 아침 공복에 마시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투압이라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뿌리면 배추 속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숨이 죽죠. 반대로 우리 몸속에서는 적절한 염분 농도가 맞춰져야만 혈관 속에 있는 수분이 세포막을 통과해 세포 내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완벽하게 맞을 때 비로소 세포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슐린 감수성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굳게 닫혀있던 세포의 문이 열리고 혈액 속을 떠돌던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물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 몸의 생체에 전기 신호를 되살리는 가장 고차원적인 치료법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는 우리 몸이 가장 산성화되어 있고 밤새 호흡과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이 타이밍에 맹물을 마시는 것은 마치 마른 논에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기름기가 쫙 빠진 기계에 윤활유 없이 억지로 모터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전해질이 풍부한 따뜻한 소금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듯 세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분과 미네랄을 동시에 빨아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 안에 묵혀있던 독소와 노폐물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디톡스이자 해독 작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독 주스나 비싼 클렌즈 프로그램을 찾으시지만 우리 몸의 생리적 기전을 이해한다면 가장 완벽한 해독제는 바로 균형 잡힌 미네랄 워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뱃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십시오. 소금 섭취를 줄이면 살이 빠진다는 속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라면이나 찌개, 국물 같은 가공식품 속의 나트륨은 부종을 만들고 살을 찌우지만 순수한 소금물은 오히려 지방을 태우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그 원리는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체내 염분이 부족해지면 우리 뇌는 이를 생존의 위기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레닌과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 호르몬들이 하는 주된 역할이 바로 지방을 몸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즉, 싱겁게 먹을수록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지 않고 악착같이 저장하려 듭니다. 특히 복부 내장 지방은 비상시를 대비한 에너지 저장고이기 때문에 염분 부족 신호가 오면 가장 먼저 지방이 쌓이고 가장 나중에 빠지는 부위가 됩니다. 죽어라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해도 뱃살이 꼼짝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이 지금 염분 결핍이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적절한 염분을 공급해주면 뇌는 이제 살만하구나, 비상사태를 해제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지방 대사의 스위치가 켜지고 굳게 닫혀있던 지방세포의 문이 열리며 연소작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저염식 강박을 버리고 소금물을 드시게 한 뒤 일주일 만에 허리 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든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단순히 수분이 빠진 것이 아니라 대사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또한 소금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천연 방패막이 됩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혼자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나트륨이라는 친구의 손을 잡아야만 세포 문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의학 용어로 나트륨 의존성 포도당 수송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나트륨 없이는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갈 곳을 잃고 둥둥 떠다니게 되고 이것이 곧 고혈당과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짭짤한 물 한 잔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과학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습관은 만성염증을 잠재우는 데도 탁월합니다. 염증이란 결국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 생기는 불씨와 같은데 충분한 미네랄과 수분이 공급되면 세포의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염증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거나 얼굴이 붓고 이유 모를 통증에 시달린다면 여러분의 몸이 지금 만성적인 물 부족과 미네랄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소금물은 세포를 진정시키고 부기를 빼주는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이제 왜 맹물이 아닌 소금물이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소금을 얼마나 어떻게 타서 마셔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집에 있는 아무 소금이나 물에 타서 드셨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맛소금을 타 드시기도 하고 굵은 김장용 소금을 그냥 쓰시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소금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맛소금이나 기계로 정제한 꽃소금은 엄밀히 말해 죽은 소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들은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미네랄까지 몽땅 깎아내고 오로지 짠맛을 내는 염화 나트륨 성분만 99% 남겨둔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제염을 물에 타 마시는 것은 세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삼투와 불균형을 일으켜 세포를 더 메마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영양분이 다 깎여나간 흰 쌀밥만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소금은 자연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미네랄 소금이어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간수를 뺀 천일염, 구운 죽염, 그리고 히말라야 핑크솔트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에 풍부한 마그네슘, 칼륨, 칼슘을 그대로 품고 있어 가성비가 가장 훌륭한 선택입니다. 죽염은 고온에서 구워 불순물은 날아가고 미네랄은 농축되어 있으며 알칼리성이 강해 우리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인기가 많은 핑크솔트 또한 아주 훌륭합니다. 수억 년 전 바다가 융기에 만들어진 암염이라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없고 철분 함량이 높아 여성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비싼 소금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브랜드가 아니라 성분표에 적힌 천연 미네랄의 존재 여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기적의 소금물 황금 비율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가장 이상적인 농도는 우리 몸의 체액, 즉 눈물이나 혈액의 염도와 가장 비슷한 0.9%를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약 200ml 기준으로 티스푼의 3분의 1 정도 혹은 엄지와 검지로 짚은 한 꼬집히면 충분합니다. 그라인더를 쓰신다면 가볍게 한두 바퀴만 돌려주세요. 맛을 봤을 때 짜다 라는 느낌이 들면 실패입니다. 밍밍한데 끝맛이 살짝 고소하고 짭짤하네? 이 정도가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농도입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찬물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침 공복의 위장은 밤새 쉬고 있어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면 위장이 놀라 수축하고 소금의 흡수율 또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반드시 청아 비슷한 미지근한 물, 음양탕의 온도를 지켜주세요. 마시는 방법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급하다고 벌컥벌컥 원샷을 하면 위장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과 같아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우아하게 차를 마시듯이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만의 특급 비결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물을 입안에 머금고 각을 하듯이 혀로 몇 번 굴린 뒤에 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침 속에 있는 소화 효소와 미네랄이 섞이면서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뇌를 깨우는 신호까지 전달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효과를 2배, 3배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또한 마시는 타이밍은 반드시 양치 후 식사 전이어야 합니다. 기상 직후 입안에는 밤새 번식한 세균이 가득하므로 가볍게 물로 헹구거나 양치를 한 뒤에 소금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마신 뒤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공복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은 소금물이 온몸의 세포 끝까지 배달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다른 음식물이 들어오면 흡수 경쟁이 벌어져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 20분 동안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며 몸을 움직여준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몸이 깨어나면서 대사가 활발해져 지방 연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존재하듯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요법이 대다수에게는 기적 같은 변화를 선물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30% 이하로 떨어진 만성심부전 환자분이나 심장 기능이 약해 숨이 잘 차는 심부전 환자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장기의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작은 양의 나트륨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시작하기보다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약의 흡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상 직후 소금물을 마시고 최소 30분 정도 충분한 시차를 둔 뒤에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가 극심한 시기이므로 체내 수분 저류 현상이 심해질 수 있어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처음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사람에 따라 명현 현상이라고 부르는 일시적인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며 가벼운 설사를 하기도 하고 오히려 며칠간은 몸이 더 붓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거나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물이 부족해 말라 비틀어졌던 세포들이 갑자기 들어온 수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이자 몸속에 쌓여있던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되려고 요동치는 호전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면 몸이 새로운 염도, 균형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너무 불편하다면 소금의 양을 한 꼬집이 아니라 반 꼬집 혹은 아주 미량으로 줄여서 시작해보세요. 우리 몸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포 하나가 태어나서 죽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3개월, 약 100일 정도입니다. 하루 이틀 마시고 왜 효과가 없지? 라며 그만둔다면 물을 끓이다가 99 돼서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최소한 3개월, 100일 동안은 매일 아침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보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뱃살이 조금 말랑해지는 느낌이 들 것이고 한 달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질 것이며 100일이 지나면 거울 속에 비친 10년 전에 젊어진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복잡하고 비싼 무언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소금물 한 잔, 이 작고 사소한 습관 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소금과 물을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하게 그 생명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소금물 황금 비율과 섭취법을 꼭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일주일 뒤 여러분의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 영상의 댓글로 생생한 후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담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저 김서연 박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검증되고 유익한 의학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와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